지구의 하늘에서 10만 개의 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신화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기록된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자연재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1490년 어느 봄날 중국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당시 명나라 홍치 3년이었던 그날의 참상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여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때는 1490년 중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청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봄날 오후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 순간이었죠. 농부들은 논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최근 발견된 혜성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일어날 참사에 비하면 정말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혜성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 높은 곳에서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여겨졌겠지만 몇 분 후 인근 지붕 위로 또 다른 돌이 추락했죠. 주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에서 무수한 돌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씩이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더니 마침내 폭우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건물 안으로 피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들의 양이 워낙 많아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거리마다 돌들이 빗발치듯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돌의 개수는 무려 1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0만 개라는 숫자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규모죠. 당시 청양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청양 지역에 돌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들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소리와 지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합쳐져서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는 것이죠. 이 돌들의 크기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무게가 약 1.5kg 정도였고 작은 것들도 1kg 가량이었죠. 형태로 보면 큰 것은 거의 알만했고 작은 것은 밤톨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돌들이 하늘에서 동시에 떨어진다면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1kg짜리 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돌들이 수만 개씩 한꺼번에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였습니다. 무려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재해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청양의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정말 끔찍한 참사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이 사건은 기록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의 대형 자연재해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의 인명피해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던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체계적인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명나라 시대에는 각종 이상한 자연현상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해도 1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문헌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록이 정확히 1만 명의 사망자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명실록, 청양현지, 이상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문헌은 모두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사건의 핵심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났던 걸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10만 개의 돌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현상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유성체의 공중 폭발입니다. 유성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떠돌던 암석 덩어리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유성체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게 되고 때로는 공중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유성 공중 폭발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현대에도 종종 관측되고 있어요. 유성체가 지구 대기에 고속으로 진입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 열로 인해 유성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폭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상공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직경 약 20m의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폭발했죠.
이 폭발은 무려 500킬로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30배가 넘는 위력이었습니다. 첼야빈스크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폭발 이후에 작은 운석 조각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이 조각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흰 눈 위에 검은 운석 조각들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눈 위에 뚫린 구멍을 보고 파보면 검은 운석 조각이 나오곤 했죠. 총 약 1,000개 정도의 조각이 회수되었는데 이는 청양 사건의 10만 개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야빈스크 사건에서 운석 조각들은 주로 체바르쿨 호수 일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조각은 호수 얼음을 뚫고 들어가 지름 6m의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의 무게는 약 600kg로 추정되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퉁구스카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양 사건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는데 폭발력이 15가톤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2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산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나무들이 방사형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구가 거의 없는 극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만약 도시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한 참사가 되었을 겁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났다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퉁구스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엄청난 폭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석 조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폭발한 천체가 일반적인 소행성이 아니라 얼음이 많이 포함된 해성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성은 소행성과 달리 상당량의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기권에서 완전히 기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퉁구스카 사건 당시 유럽 전역에서 밤하늘이 이상하게 밝게 빛났다는 목격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자정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고 해요. 이는 대기 중에 남아있던 미세한 먼지와 얼음 결정들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1927년 미국 일리노이주 틸든에서 발생한 사건도 청양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10시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고 큰 유성을 목격했습니다. 이 유성은 꽤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렀고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 후 연속으로 3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들은 녹색과 보라색 빛을 내며 지상의 모든 건물을 흔들어댔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검은 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조각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파편들이 뭉쳐서 마치 검은 구름처럼 보였다고 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이 파편들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비명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돌들이 공기를 가르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자 중 한 명인 앨런 레이니의 증언을 살펴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현관에 앉아있는데 위에서 급류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폭발이 3번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어서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려다보니 번개 같은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떨어진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떨어진 곳으로 가보았는데 놀랍게도 땅속 30cm 깊이에 쐐기 모양의 돌 조각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이 돌을 만져보니 냉장고에서 막 꺼낸 것처럼 차갑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실제로 운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주 공간은 극도로 차갑고 이런 암석들은 수억 년간 그 추위 속에 있었거든요. 절대온도 마이너백 7층10도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부까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표면은 뜨거워지지만 내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 성분이 많은 운석의 경우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금세 차가워지죠. 이런 특성은 진짜 운석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틸든 사건에서 특별한 점은 모든 조각들이 반경 3km 이내에 매우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첼야빈스크 사건에서는 훨씬 넓은 지역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틸든에서는 훨씬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이는 1490년 청양 사건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청양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1868년 폴란드 푸투스크에서 발생한 사건일 겁니다. 1월 30일 저녁 을시경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성이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하늘에서 떨어진 파편의 수가 무려 10만 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파편들은 127제곱킬로미터의 넓은 지역에 떨어졌는데 돌들의 크기는 1g짜리 작은 조각부터 9kg짜리 큰 덩어리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완두콩 크기였다고 하니 청양사건에서 묘사된 크기와 비슷하죠. 푸투스크 사건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목격자들이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7시 15분경에 거대한 화구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곧이어 여러 차례의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요. 폭발음은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각으로 쪼개진 이유는 아마도 이 유성체의 구성 성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소행성들은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암석들이 중력으로 뭉쳐진 형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잔해더미 형태의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쉽게 수많은 조각으로 분해될 수 있죠. 푸투스크에서 회수된 운석들을 분석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운석들은 콘드라이트라는 종류로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의 원시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46억 년 전의 태양계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던 것이죠. 유성 공중 폭발 이론은 청양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기록 어디에도 하늘에서 폭발이나 밝은 성광을 봤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유성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밝은 빛과 천둥 같은 폭발음이 나거든요. 또한 청양사건의 기록에서는 단순히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만 되어 있지 불덩어리나 화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는 일반적인 유성 낙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실제 유성우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나 레오니드 유성우 같은 현상이 극도로 강화된 형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1833년 레오니드 유성우가 폭발했을 때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의 유성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유성 폭풍은 지구가 해성의 궤도를 지나갈 때 그 해성이 남긴 파편띠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데 만약 그 파편띠가 특별히 조밀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의 유성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유성우에서는 대부분의 파편이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버린다는 점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아주 작은 조각들 뿐이죠. 하지만 청양사건에서는 거의 알만한 크기의 상당히 큰 돌들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우박 이론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강력한 뇌우가 발생해서 엄청난 크기와 수량의 우박이 내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상 소프트볼 크기만 한 거대한 우박이 내린 기록도 있고 때로는 정말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2010년 독일에서는 지름 14cm에 달하는 거대한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어요. 또한 1888년 인도 북부에서는 우박으로 인해 246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박으로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박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오늘날까지 청양 지역에서 운석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주에서 10만 개의 돌이 떨어졌다면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박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녹아 없어졌을 테고요. 하지만 우박 이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기록 어디에도 얼음이나 우박이 녹았다는 언급이 없거든요. 또한 우박으로 1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아무리 큰 우박이라도 이 정도 피해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큰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에 접근하면서 조성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은 해성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죠.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21개 조각으로 부서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조각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각각 작은 폭발을 일으켰고 그 결과 수많은 파편들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각 조각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큰 폭발이나 밝은 성광 없이도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한낮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떠 있는 시간대에 발생했다면 유성의 밝은 빛이 햇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저 갑자기 하늘에서 돌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으로만 보였을 테고요. 현대의 관측 기술로도 이런 소규모 천체들의 접근을 미리 감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첼리아빈스크 사건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물며 50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기록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1490년 청양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자연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현대에도 언제든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